일단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 최 부장판사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최 부장판사가 이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질책을 했죠. 원래 같았으면 그냥 뭐 양형 기준이 뭐 이러이러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형벌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뭐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흡사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뭐 잘못을 했었으면 뭐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막 혼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짖듯이 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일단 그 재판부가 했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호중 씨가 뭐 이렇게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매니저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에 정황이 불량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모텔에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판사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뭐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갖는지 의문이다. 바꿔 얘기한다면 김호중 당시 애도 아니지 않냐. 성인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으며 당신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피해자랑 합의까지도 했고요. 택시기사랑 합의까지도 했고 택시기사가 탄원서까지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죠. 문다혜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 문다혜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뒤늦게 김호중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초법인 점 이런 것들을 참작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것인데 수많은 지금 법조 전문인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2년 6개월이 나올 법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지금 이제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얘기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초범이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적용을 시켜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역한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에 비춰서 봤었을 때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강도 높게 선고를 했다는 건 뭐다? 김호중이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언론들의 질타를 받고 있던 그런 상태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본보기로서 강하게 처벌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김호중 씨가 유명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문다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강도 높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연예인과 정치인의 가족 둘 중에서 그냥 정치인도 아닙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서 누구한테 책임감을 더 부과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문다혜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심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거냐? 요게 이제 또 우리의 관심사인데 변호사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관련돼 있는 거를 다루는 게 1심과 2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지금 변호사도 하는 얘기가 2심에서는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형량을 낮추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중이가 할 수 있는 선처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2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 사정 변경 또한 없다라고 보인다. 딱히 그러니까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것도 없고 새로운 증인이 나올 것도 없고 새로운 어떤 그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을 만한 탄원서도 없죠. 왜 이미 다 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듣고 좀 코미디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 도대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90%가 넘는 거의 뭐 99% 가까이 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2심에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판결을 봤었을 때 어때요? 1심에서 나오는 게 2심까지 유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숱한 경우에 이거를 바뀌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해서 1심에서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또 위증교사 또한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치인들,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양형 창잡 사유라고 하는 건 다 했다. 탄원서도 냈고 합의까지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었던 김호중에 대해서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철퇴를 내려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될까? 툭하면 검찰과 툭하면 경찰을 무시하고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문다혜 같은 경우는 반성의 기미라고 하는 것을 1말 1초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위험운전치사상 이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형량이 세게 나온 것인데 정작 문다혜 같은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주 등의 이유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때 적용이 되는 것이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당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한테 그거를 적용시킬 때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CCTV 영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CCTV 영상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CCTV 영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리고 난 뒤에 걸어가는 모습, 저 모습이 어떻게 걸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었다. 이렇기 때문에 김호중한테 이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을 시켰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문다혜 같은 경우는 CCTV가 공개가 된 게 없냐? 쌓이고 넘치죠, 그쵸? 문다혜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저런 식으로 여경이 옆에서 지금 데려감에도 불구하고 팔을 그냥 팍 그냥 그는 저렇게 이렇게 비키라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봤었고, 지차가 아니라 남의 차 앞에 가가지고 지차도 아닌데 무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CCTV로 다 봤었죠. 그러면 똑같이 CCTV를 통해 가지고 김호중도 취해 있었고 문다혜도 취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둘 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문다혜는 적용이 안 되냐? 놀랍게도 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사가 없다, 치상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호중도 택시기사가 다쳤고 문다혜도 택시기사가 다쳤죠. 둘 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왜 치상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냐? 둘이 합의를 봤으니까. 그러면 김호중도 합의를 보고 문다혜도 합의를 봤는데 왜 치상이 없다라는 것이냐? 복잡해지죠, 그렇죠? 이 지금 문다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합의를 봐가지고 뭐도 제출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치료 내역 또한 마찬가지로 제공을 안 했습니다. 김호중도 그거를 제공을 안 했거든요. 똑같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만 그때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한테는 음주운전을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음주운전도 적용을 못 시켜버리는데 만약에 위험운전치사상도 적용을 못 시키게 되면 완전히 지들이 바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강력하게 수사하고 더 강력하게 입증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위험운전치사상 똑같이 어떤 그 의사의 소견서 같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문다혜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벌여놓고 결국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을 안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케이스가 앞만 봐도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문다혜 같은 경우는 3년을 선고받아도 모자를 파는 것인데 문다혜가 만약에 멀쩡히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거를 과연 우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문다혜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끝까지 김호중의 무죄를 바란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호중한테 적용이 됐던 그 법과 원칙이 문다혜한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